앉으세요. 네. 일단 미분계수라는 게 뭔지 정의를 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분계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은 그냥 잘못된 질문입니다. 알겠지? 질문을 할 때 다시 하셔야 되는데 어떤 함수 fx의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인데 그냥 미분계수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걸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적죠? f'A라고 적고요. 실제로 요건 일종의 극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따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자, 미분계수란 결국 뭐다? 일종의 극한으로 정의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곡선 y는 fx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잘 들어. 요 안쪽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슨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그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하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X로 잡은 상황에서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노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간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 그래서 요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두 점이 거의 몇 개의 점처럼 한 개의 점처럼 보이는 순간 무슨 선이 된다? 접선이 된다고 알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미분계수는 그 식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고 두 점이 몇 개의 점으로 몰릴 때 한 점으로 몰릴 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접선이다. 알겠지? 자, 다시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접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어? 두 개의 점을 몇 개의 점처럼 한 개의 점처럼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점을 고정하고 나머지 한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당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게 뭐다? 미분계수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본질은 이거야. 두 점이 한 점으로 당겨지면 그게 뭐다? 접선이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미분계수를 구성할 수 있는 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분의 h 요것도 우리가 일종의 미분계수의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자,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의미.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A라는 포인트와 A 플러스 H 안녕 반갑습니다. A라는 포인트와 A 플러스 H라는 포인트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지. 맞죠? 그 평균 변화율이 뭐? 극한을 때리시면 접선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이때도 뭐가 몰려? 두 점이 몇 개의 점처럼 한 개의 점처럼 몰리는 상황이지? 두 점이 몰리면 그냥 다 뭐다? 다 접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식 하나만 더 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봤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 식에 대한 그림을 보면 포인트 자체가 A가 아니죠. A가 아니라 A-H라는 점이 하나 있고 A 플러스 H라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아니지. EH라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을 이으시면 좀 늦게 시작할 걸 그랬다. 자, 이 두 개의 점을 이으시면 뭐가 나와?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의미대로 생각해봐. 지금 H가 0으로 간다고 쳐봐. 이 빨간색 점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 하얀색 점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맞지?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점도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 하얀색 점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맞지? 아무튼 간에 이 상황이나 두 점이 몇 개의 점처럼 한 개의 점처럼 몰리는 상황이지.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르시면 된다? 미분계수라고 부르시면 된다고. 언제? 미분 가능할 때. 상황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바로 뭐라고 뽑아주시면 된다? F'A라고 뽑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자, 얘들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거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전 알아요. 미분계수의 형태를.
3h분의 f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3h 식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FA를 빼시고 여기다가도 FA를 빼주시면 같은 식 되는 거 맞지? FA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그리고 라임을 맞춰주기 위해서 몇 H 차이나? 2H 차이 나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3분의 2 맞니? 라임 맞춰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H로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 가능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거 맞니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3 알아요 나도. 자, 이 상황 맞죠? 이걸 이용하시면 앞에 게 어디로 수렴한다고 알 수 있어? F'A 곱하기 3분의 2로 수렴하는 거 맞죠?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F'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근데 일일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겠지? 없어? 그냥 우리는 뭐만 보시면 된다? 맥락만 보시면 된다 알겠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뭘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알겠지? 자, 만약에 극단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때도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 그림을 그리셔야 돼. A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2H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고 A 마이너스 H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아무튼 간에 알고 있는 건 이 점이랑 이 점이 한없이 어디? X로 찍혀 있는 점에 몰려든다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이 파란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파란색 기울기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X 간격이 얼마가 된다고 알 수 있어? 몇 H가 돼? 3H가 되죠?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항상.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이 점도 이쪽으로 이 점도 이쪽으로 당겨오니까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어떤 상황이 이제 되지? 이런 식으로 돼서 접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미분계수를 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뭘 관찰해? 평균 변화율을 관찰하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라인만 잘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9번 문제를 볼게. 아무튼 간에 얘들아 미분 가능성 그리고 미분계수가 나오면 길을 쓰고 극한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인수분해 가능하지? 네. 그리고 fx 마이너스 2는 2a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왕 우리 수투를 좀 꼼꼼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논증 한 번만 하고 들어갈까? 물어보자. 자, 물어보자. 자, 분모가 어디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왜요? 조금 더 현학적으로 설명해 볼까? 수렴해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최지우 씨.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죠. 왜 분자가 0으로 가죠? 왜 0으로 가죠? 귀리법으로 들어가시겠다. 자,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귀리법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요거 한 번만 증명해 주면 되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 주장 자체가 이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주장이잖아. 그치? 근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수렴하는 것끼리는 박스 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알고 있는 수렴하는 것이 뭐밖에 없어? 이게 어디로 수렴한다? 2a로 수렴한다는 것밖에 모르지. 근데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다르죠? 같아지려면 뭘 곱해야 돼? 이거 곱하셔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문제에서 제시된 게 이게 어디로 수렴한대? 2a로 수렴한대죠? 자, 근데 우리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 이거 x가 a로 가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2a 곱하기 0이지. 따라서 뭐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한 번만 증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간에 분모가 0으로 가서 분자도 0으로 가니까
함수 fx에 대해서 위에 게 0으로 간다. aka 2 대신에 뭘 쓰셔도 된다? fa를 쓰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얻었던 정보 자체가 f 얼마가? fa가 얼마였다? 2였다. 이 얘기지? 할 수 있겠지? 자, 조금 내가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함수가 hx라는 함수고 hx라는 함수가 fx 곱하기 g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미분하시면 무슨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지?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지? 미분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h'x는 f'x gx 더하기 fx g'x 맞니? 최종적인 a임 자체가 h'a에 대한 정보를 가공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 f'aga 더하기 fa g'a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총 4개가 다 필요한 거지. 중괄호 표현을 하신 다음에 퍼즐 맞추듯이 fa, f'a, ga, g'a를 다 찾아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조금만 더 들어가자.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지? 어디로 수렴하죠, 얘들아? 형태 자체를 봐. 그렇지. f'a로 수렴하는 거 맞고요. 이 부분이 어디로 수렴해? 이 a로 수렴하는 거 맞죠? 아, 따라서 f'a는 이 a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 이유로 이때는 분자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 모두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야 되겠지. 아니면 0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GA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퍼즐 맞추듯이 맞추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현혹되지 마. 현혹되지 마. 분자 분모가 뒤집어져 있지. 미분 계수에서. 그러면 그냥 박스 치고 뭐라고 쓰시면 돼요? G' A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냥 쓰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 4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듯이 크로스해서 이거 2개 곱하고 이거 2개 곱해서 이게 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4, 3, 12 a제곱 더하기 8이 20이다. 따라서 양수 a의 값은 1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a제곱의 값은 얼마다? 1이다라고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형태 자체만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형태 자체만. 자, 요거보다 한 스텝 더 어려운 문제를 지금부터 볼 텐데 여러분들 책에서 7번을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 7번. 대신에 그냥 뭐라고 쓰셔도 무방해? 2라고 쓰셔도 무방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 대신에는 그냥 FA라고 좀 써주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라인만 잘 맞추면 된다고. 라인만. 알겠지? 자, 잘 봐봐. 잘 봐봐. 여기가 A라는 포인트고 여기가 A 플러스 별표라는 포인트야. 얘들아. A 플러스 별표라는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때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실 거면 FA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FA 별표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니? 라인만 맞으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근데 이 상황을 봐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세모랑 라임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맞춰주기 위해서 MN을 곱하고 MN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임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포인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A라는 포인트 오른쪽, A라는 포인트 왼쪽으로 들어간 거 맞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 플러스 별표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하트가 있었어. 그럼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하실 때 밑에 뭐 들어가야 돼? 별표 빼기 하트가 들어가야 되겠지? 라임이 안 맞지? 2개를 빼봐봐. 얼마가 돼? 2mn 마이너스 nh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m 마이너스 nh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 곱하기 2m 마이너스 n.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F'으로 수렴하니까 2m 마이너스 n의 F'A는 F'A 더하기 곱하기 FA 더하기 mn F'A가 되겠다. 계산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 있니? 맞지? 자, F'A가 자 제일 끝에 봐봐. 단 F'A는 뭐가 아니래?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지. 다 나누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 맞지? 그래서 구하시는 식이 mn-n은
FA 더하기 MN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는 FA가 아까 2라고 계산했잖아. 이 2를 여기다가 두드려 넣어주시면 2m-n은 2 더하기 mn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m이랑 n을 한 번에 찾으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알겠지? 어차피 못 찾아요. 생각해봐봐.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지.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구조적으로 절대 못 찾아요. 알겠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걸 잘 버무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툭 튀어나올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뭐? 알아요. 고치려고 했어요. 자, 이 상황 맞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전개를 한번 해보자. 잘 모르겠으면 전개를.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m-1, n-2 더하기 8이잖아. 이걸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던가 전개해서 이렇게 되던가 어느 게 더 편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전개를 해보시면 mn -n -2m 더하기 8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잘 찾았을 때 저 형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왜요? 어디요? 잠깐만요.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저 형태, 이 형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mn 대신에 넘기고 빼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구하는 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야. 할 수 있겠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요건 안 찝찝하지? 지금 요게 좀 찝찝한 친구들 있지? 제대로 공부해서 그래. 자,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라든지 이런 걸 정의할 때 몇 차원 위에서 정의하는지 알고 있니? 2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지. 자, 잘 생각해 봐봐. 흐름대로 좀 들어가 보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미분계수인데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x equal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함수가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분계수의 존재성이랑 미분 가능성이랑은 사실상 같은 얘기야, 알겠지? 같은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곡선을 그릴 때 보통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공간 위의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 위의 곡선을 그린다고. 상황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x equal a를 기준으로 매끄럽게 곡선이 이어진 경우에 우리가 이 곡선을 x equal a를 기준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매끄럽게 이어져 있을 때. 상황 이해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수학자들이 미분 가능을 정의할 때 문학소녀도 아니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면 미분이 돼요라고 정의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미분 가능성을 설정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미분 가능하다는 건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 플러스 만약에 오른쪽에서 그은 접선과 왼쪽에서 그은 접선이 일치하면 그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잘 생각해보자. 자, 미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x equal a에서 미분이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하지. 왜? 매끄럽지 않으니까. 왜 매끄럽지 않지? 오른쪽 접선과 왼쪽 접선을 그어봤을 때 노란색과 파란색의 기울기가 지금 어때? 다른 상황이지. 다르니까 서로 매끄럽지 않다는 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점 A는 꼭 필요한 거고 A가 아닌 점 하나를 오른쪽에도 잡을 수 있고 왼쪽에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로 정의하지만 사실 이건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을 나눠서 봐야 됐던 거야.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나눠서 봐야 됐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노란색과 왼쪽 접선의 기울기 파란색이
같아야지만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상황 이해되지? 그러니까 식 자체에서 무조건 FA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저 식의 변형에서는 FA라는 해당 포인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원래는 이 포인트에다가 점을 찍고 하나를 더 찍어야 되지만 내가 그냥 A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찍어버린 거라고. 상황 이해되지? 이렇게 찍는다 하더라도 두 점은 어디로 몰려? A로 몰리는 거 맞지? 의미대로 보면 접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미분계수도 아니다? 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장 극단적으로 이게 왜 미분계수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으시면 0,0과 x, x 사이의 기울기잖아. 이거의 우극한을 생각하시면 기울기 1 나오겠지. 좌극한을 생각하면 기울기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1 나오실 거 아니야. 이거 미분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따로 따졌을 때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식에서 변형된 미분계수의 형태를 적용을 해보시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0 플러스 h, f0 마이너스 h, 2h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미분계수 형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은 그래프니까 똑같이 그렸다 치시면 h는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h는 이쪽에 있는 거 맞지? 이때 두 개의 높이가 항상 어때? 항상 똑같지? 두 개의 기울기가 항상 얼마야? 항상 0이지? 그럼 이게 0이면 f'0이 0이니? 그건 아니지. 왜? 이건 미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분이 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이런 걸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문제 다시 봐봐. 7번에서 실수 전체 입하에서 뭐가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대지?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는 좀 체크해 줍시다. 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11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11번은 동일한 문제인데 7번이랑 방금 전에 했던 9번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11번은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형태를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글씨 해설지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조금 해설이 특이하게 작성이 돼 있거든? 내가 일부러 이제 이은이한테 그렇게 좀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3번 문제 읽어보자. fx가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죠?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출제하는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김현수 씨. 대칭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잘 봐봐.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되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 fx 더하기 b 이게 마이너스 3 f 프라임 6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자, 지금 모르는 게 몇 개인 것 같아? fx에서 하나죠. 하나죠. 자, 모르는 게 지금 fx에서는 하나인데 이 두 식을 통째로 보면은 모르는 게 지금 몇 개인 것 같아? a랑 b 두 개 있지?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지금 조건이 몇 개밖에 없어. 밑에 거에서는 하나밖에 없지. 그럼 아마 단독으로 못 찾을 수도 있고 연결된 b-a만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지? 일단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b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f2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쌓아 올려온 게 그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일단 마이너스 f2라고 쓰시고 식을 다시 관찰을 해보시면 왼쪽이 뭐가 돼? f'2 오른쪽이 3 f'6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지?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f'x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f'x는 2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2를 떼들어 넣으면 4 더하기 얼마? a 마이너스 3에 6을 넣으시면 12 더하기 a 할 수 있겠니?
땡큐네. 이 경우에는 A가 그냥 얼마로 잡힌다? A가 마이너스 10으로 잡히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지? 맞니? 맞아요. 자, 그럼 자동으로 B가 얼마가 된다고 알 수 있어? 12가 된다고 알 수 있지?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무방한데 선생님이 3번 문제를 왜 넣어 놓냐면 3번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가 62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야. 3번 문제의 풀이 과정을 잘 바꿔 놓으셔야만 우리가 몇 번을 풀 수 있다? 13번을 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잘 생각해보자. 자,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 첫 번째 F'2는 마이너스 3F'6이다. 이걸 알고 있는데요. 자, 잘 생각해 봐봐. 2차 함수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라고? 대칭성 때문이라고 알겠지? 원래는 미분을 잘 해 안 해? 잘 안 해요. 알겠지? 하진 않습니다. 잘. 하지만 만약에 2차 함수를 미분해서 프라임이 나온다면 이게 몇 차 함수가 된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지? 1차 함수가 된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지. 그럼 우리가 F'X가 1차 함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알겠죠? 자, F'X는 최고치 항의 개수가 얼마? 2짜리인 1차 함수야. 그쵸?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맞니? 나 지금 뭐 그릴 거다? Y는 F'X 그릴 거다. 자, 2에서의 정보가 하나 나와 있고요. 6에서의 정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직선이 올라갈 거 아니야? 2에서는 밑에 있고 6에서는 위에 있을 거라고 얘들아. 요 상황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F'6이라는 것의 길이에다가 뒤집어서 3배를 하면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의 길이를 L이라고 하시면 여기의 길이는 몇 L? 3L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원하는 게 지금 F'X인데 이게 1차 함수니까 그림을 그렸다 치시면 여러분들이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관찰할 수 있는데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3 닮음이지? 여기도 몇 대면? 1대 3이지? 하필 땡큐하게 지금 간격이 얼마야? 4 차이 나지? 1, 3이구나. 할 수 있겠니? 따라서 이 점의 X좌표가 그냥 얼마다? 5다라고 뽑히는 상황이라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직선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좀 심플하게 풀 방법이 좀 떠오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F'X는 X-5 5,0을 지나니까 그치? 근데 아까 미분해봐서 알아. 얼마에서 최고치 항의 개수가? 2였어.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전개하시면 A가 바로 얼마? 마이너스 10이라고 얻을 수 있고 B도 바로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간단한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몇 번에서? 13번에서 해보자고 알겠지? 13번에서. 자. 일단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어. 천천히 같이 해보자. 자, fx의 그림은 x가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맞지? 자, 2보다 클 때는 접하는 곡선이고 2차 함수니까 요런 느낌이 되는 거야. 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자, 이게 뭐다? y는 fx다. 자, 요런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지금부터 gx를 다시 그려야 되거든? gx는 일단 그리기 전에 봐봐.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알겠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라 붙이긴 잘라 붙이는데 먼저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뭐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K를 대략 X 이퀄 K를 여기 있다고 치시면 이거보다 더 왼쪽에서는 그냥 fx 타고 흘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노란색으로 그렸다고 치시면 평행 이동을 하는 건데 A만큼 오른쪽, B만큼 위쪽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 잘 봐봐. A랑 B가 둘 다 무슨 상수래? 무슨 수래?
맨 뒤에 A랑 B가 둘 다 무슨 수래? 음수라고 돼 있지.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내려가지고 이 파란색이랑 딱 달라붙였을 때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어 붙여야 되냐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내가 점선 찍고 있는 요 그림이 어떻게 떨어져야 된다? 잘 떨어져가지고 요 부분이 그냥 요런 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평행이동 되었다가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돼? 밑으로 꺾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요런 그림까지 평행이동 되었을 때 요때 아무렇게나 K를 잡으셔도 K보다 왼쪽에서는 파란색을 타고 가시고요. K보다 오른쪽에서는 노란색을 타고 흘러갔을 때 매끄럽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K를 설정할 때 K를 여기부터 잘라도 되지만 K를 여기까지 자르셔도 되겠지. 그래서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 0부터 K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알겠지? 너무 당연한 거거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곡선을 움직이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난 지금부터 뭘로 들어갈 거다? 그냥 곡선으로 들어갈 거다. 알겠지? 곡선으로 들어갈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자, 잠깐 다 지워버리고 fx를 먼저 볼게요.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함수가 fx인데 결국 내가 원하는 건 gx의 미분 가능성이지. 그치? gx의 미분 가능성이려면 gx의 도함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지금부터 gx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지? 자, gx의 도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gx의 도함수는 gx는 f'x가 위에 올라가야 되겠지. 위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f'x가 들어가야 돼. 밑에는 f'x-a가 들어가야 돼. b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치?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 미분했는데. 자, 그리고 이때는 x가 뭐보다 작다? k보다 작다. 이때는 x가 뭐보다 크다? k가 크다. 알다시피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면 미분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먼저 y는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 x가 2보다 작을 때까지 있지. 요 때를 미분하시면 2차 함수 미분한 거잖아. 뭐가 나와? 직선이 나올 거라고. 프라임이 언제 0이야? 0에서 0이지. 아, 이거 미분하시면 0이라는 포인트를 그냥 뚫고 올라가는 요런 직선이 나오겠다. 어디까지? 2까지. 할 수 있겠니? 만약에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걸 그냥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2x 되는 거 맞지? 2x를 그린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 y좌표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다? y는 g'이 아니지? f'x를 그리고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미분을 해보시면 언제 프라임이 0이야? 2에서 프라임이 0이지? 실제로 너네 이거 미분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에 x-2 나오는 거 맞지? 아, 이 느낌으로 그려지겠구나. 가능하십니까? 이 상황이야.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x가 k보다 작을 때는 이쪽을 따라오다가 k보다 클 때는 뭘 따라가야 돼?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 맞지? a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밀어붙이는 함수 맞지? 왼쪽으로 어떻게 밀어붙여야지 똑같은 함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직선이 겹치려면 얘들아 봐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직선이 이 상황이잖아. 평행이동을 해. 이렇게 해. 그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어디까지 평행이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 맞지? 아, 그래서 y는 f'x-a라는 함수가 어디까지 평행이동 되셔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까지 평행이동 되셔야 된다.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 상황에서 K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도로 잡았어. 왼쪽에선 어디로? 이쪽으로 가겠지.
오른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겠지. 사실상 지금 같은 함수로 흘러가는 거 느껴지시죠? 자, 조금 더 정밀하게 다시 그려볼게. f'x라는 함수를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보면 y는 f'x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 내가 y는 f'x-a라는 함수를 다시 그린다면 그건 파란색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 맞지?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 K라는 걸 어디로 두드려 박아서 빨간색으로 가다가 파란색으로 이어졌을 때 계속 이어져 있겠냐라고 보시면 K의 값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움직일 때는 된다는 게 보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2까지 다 된다. 할 수 있겠죠? 평행이동은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되겠지. A는 픽스가 낮다. 얼마로? -2로. 이해가 되시죠? A가 -2로 픽스가 났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속이어야 됩니까? 연속이어야 되겠지. 원함수적으로 봤을 때 이걸 왼쪽으로 2칸 미니까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가는 함수 아닙니까? 밑으로도 몇 칸 내려야 돼. 여기에 좌표 0, 얼마입니까? -4지. 밑으로 몇 칸 내려야 돼? -4칸 내려야 되겠지. B는 필연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체크가 다 끝난 거예요.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 첫 번째 그래프를 움직여서 겹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알겠지? 근데 안 보이는 경우 뭘로 알아? 미분계수로 한번 해보시라. 알겠지? 오케이?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a5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봐봐. fx가 지금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근을 3개를 가지는데 a3, a4, a5를 근으로 가지지? 그럼 이때 3차 함수를 그리시면 이런 느낌이 될 텐데, 자,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셔야 돼. 자, 모든 2차 함수는 좌우대칭인 건 알겠지? 모든 2차 함수는 좌우대칭인 거 알겠지? 2차 함수를 적분한 게 3차 함수인 건 알겠지? 그럼 3차 함수는 반드시 내가 뭘 가진다 그랬어? 대칭 중심을 가진다고 했어. 여기까지 해야 돼? 대칭 중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선을 대칭 중심을 지나도록 그렸을 때 총 3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대칭 중심을 기준으로 나머지 2개의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직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다른 상황이지. 같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중간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칭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 대칭 중심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좀 논증을 해볼 수가 있거든. 만약에 y는 k라는 짝대기가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이거 대칭 중심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지. 자, 왜 안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어떠니까? 기니까. 맞지? 좀 비슷해졌지? 이렇게 되면 어때? 이쪽이 더 길지? 이쪽이 길다가 이쪽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딱 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을 잘 내리고 올리다 보면 대칭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때의 간격은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돼? 자, 그럼 거꾸로 다시 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의 x좌표가 a3, 여기가 a4, 여기가 a5였죠. 맞으십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뭐다? 완벽하게 다 대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간에 뭐다? 다 대칭이다. 넓이를 사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자,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내가 일부러 친절하게 준 건데 인테그럴 -d부터 0까지 f'(t) dt 이거의 값이랑 인테그럴 20부터 20 플러스 d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적분이 아닌 건 알겠지? 그냥 뭐 빼기 뭐라고 하시면 돼? f 0 빼기 f 마이너스 d라고 하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마찬가지로 이건 f20 더하기 d에서 얼마를 뺀다?
F20을 뺀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읽어주셔야 돼. 내가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버릴까 생각했어요. 이게 노총각 키스텔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면, 자, 문제 잘 읽어봐봐. A5가 뭐보다 작대? 20보다 작대죠? 20이 대략 어디 있다?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20 플러스 D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0은 어디 있어? 몰라. 근데 이 길이랑 길이가 똑같대. 위상적으로 대칭이어야 되니까 0이 대략 어디? 이 정도에 있고 0 플러스 D가 어디? 이 정도에 있어 주셔야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간격이 똑같은 두 점을 땄는데 y좌표의 차이가 똑같다? 위상적으로 대칭인 두 점이다 이 얘기라고. 맞니? 그럼 여기에 x좌표가 얼마라고? 0이라고. 여기가 0.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20이라고. 자, 그럼 얘들아 상식선에서 봅시다. 대칭 중심이 얼마겠어요? 그 얘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내가 이 발문을 준 이유는 대칭성을 좀 판단하는 취지에서 드린 거고, 0과 20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서 대칭이다. A4가 얼마다? 10이다를 이 조건으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자,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성립할 때 F'5 더하기 A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M이라고 하자. M 더하기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2번. 구하셔야 되는 게 F'A5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미분하시면 좋겠어. 알겠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자, 이 F'을 구할 때 이 A5라는 것이 F의 무슨 근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지. 방정식의 근에서는 미분 공식 안 쓴다고 했지?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fx가 x-1, x-2야. 자, F'1 얼마가 됩니까? 이거 F'1 얼마 되죠? 3 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맞지? 근데 f1이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0인 상황이지? 개이득. 만약에 근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셔야 되면 선생님이 그냥 무슨 분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약분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아, 그래서 여기 fx 자리에 그냥 x-1, x 플러스 2 넣고 약분한 다음에 1 대입. 얼마? 3이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A5에서 근을 가지는 상황이잖아. 이걸 그냥 약분한 다음에 A5를 넣으시면 되는 상황이지? 아, 게이득. 그래서 F'A5는 A5-A3, A4-A3이구나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 한 번만 더 친절하게 쓸게. 자, 리미트 x가 A5로 갈 때 x-5분의 fx-fA5. 얘들아 요거 맞니?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 맞니? 자, fA5가 얼마니? 0이지? 없어도 되겠지? fx 자리에다가 식 그대로 넣으셔도 되겠죠? 자, 무슨 분이라고? 약분이라고 알겠지? A5를 넣으시면 A3에서 A5까지 공차 몇 번? 2번. 공차 몇 번? 1번. 2D 곱하기 D니까 2D 제곱이 된다라고 써주실 수 있는 문제야. 여기까지도 알겠어? 네. 자, 세 번째로 봅시다. 문제를 잘 봤더니 주어진 조건이 A5가 뭐보다 작대? 20보다는 작다는 조건밖에 없지. 3. 우리가 알고 있는 A5는 A4 더하기 D인데 이게 뭐보다 작어? 20보다 작어. 맞지? 근데 A4가 아까 얼마라고 계산했지? 10이라고 계산했어.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D는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D가 무슨 수의 문제에서? 자연수래. D로 가능한 건 1부터 어디까지? 9까지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할 수 있겠지? 최종적으로 구하시는 값은 2D제곱인데요. 2D제곱이 F'오고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돼? A4. 10을 더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9를 때려 넣어주시면 172가 나오고요. 1을 때려 넣어주시면 12가 나와서 구하는 값은 184가 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대칭성이랑 미분계수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네.
네, 손글씨 해설지 기준으로 봐주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 거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6단원만 좀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칠 건데 오늘 테스트는 좀 짧게 칠게. 알겠지? 문제 4문제밖에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EBS 수당 특강에 나오는 것 중에서 되게 기본적인데 왠지 6평에 나올 것 같다 싶은 걸 내가 변형해 놓은 게 한 3-4문제 있거든? 그것만 오늘 좀 끝날 때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책을 펴서 64페이지 수학 1의 곡선 요 파트에서 1번이랑 4번을 일단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이랑 4번. 자, 일단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구조 분석 좀 하고 들어갈 텐데 선생님이 요 챕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수학 1의 곡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수학 2에서 다룰 수 있는 곡선과 수학 1에서 다룰 수 있는 곡선은 달라요. 자, 수학 2에서 다루는 곡선은 전부 다 무슨 함수였어 우리가? 다항함수였지. 굉장히 특수한 함수입니다. 수학 1에서 다루는 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게 있는데 자, 체크포인트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지수 로그 함수랑 다항함수가 나왔어. 지수 로그 함수랑 다항함수가 동시에 나왔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의 교점을 찾고 싶어. 교점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방정식을 세우죠? 연립 방정식을 세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다항함수가 같이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를 연립 방정식 세우면 조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절대 세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어차피 못 구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꼭 지수 로그함수랑 다항함수랑 섞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다 아니면 정수다 이런 걸 줘. 뭐 해보라는 거야? 대입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그냥 연립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로그함수가 나와 있고 다항함수 직선이 나와 있지. 연립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차피 못 구해요. 알겠지? 구하지 마.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곡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되어 있는 형태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자, 지금 굉장히 불쾌하죠. 이건 안 불쾌하지. y는 뭐니까? 로그 2를 미출하는 x. 이거 안 불쾌하지. 근데 이거 불쾌하죠. 불쾌하지. 자, 왜 불쾌해? 평행이동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함수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 오리지널 함수를 찾아야 된다. 민지야 그러지 마세요. 그 비웃는 거예요. 알겠지? 자, 오리지널 함수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가 동시에 나왔으면 역함수 문제니까 대칭성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함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까? 참 좋았겠다. 뭐가 있었으면? y는 로그 2를 미출하는 x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하나만 더 보자. 이 하얀색 곡선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 플러스 1만큼 가야 되잖아. 맞니? 맞니? 맞나요? 자, 다시. 자, 얘들아 침착하게 다시 봅시다. 자, 노란색에서 하얀색 넘어갈 때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가는 거 맞지? 모든 점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됐을 때 위상적으로 같은 점이 나와. 그치? 두 개를 이으면 기울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걸 버무려 보자고. 자, 그러면 이 점을 마이너스 1 위로 1 이동시키면 이 점이 될 텐데 하필 이때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노란색 점과 요 파란색 점은 위상적으로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한번 해보자. 아니, 포인트 하나만 더 따고. 자,
네 번째로 선생님이 계속 쓰지 말라는 공식이 좀 있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준비 좀 하다가 잠깐 이제 쉬러 스타벅스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 막 유튜브 같은 걸 좀 보고 있었어. 걸으면서. 근데 이제 또 유튜브 쇼츠 중에서 요새 강사들 쇼츠가 자주 나옵니다. 요새 내가 수업 준비하느라고. 또 어떤 강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막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막 니킥을 막.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얘들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닮음 또는 삼각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때 사용하는 닮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닮음이 무슨 닮음이다? 평행선 닮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닮음인 삼각형을 관찰하고 길이의 비율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문제 들어갈게. 그림과 같이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두 점이 A, B야. 여기에 점이 A고요. 이쪽 점이 B야. 그리고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을 C라고 했고 원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삼각형 ABO의 넓이와 삼각형 BOC의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래? 11대 5라고 되어 있지. 자, 그림만 선생님이 좀 따로 뜯어서 그리면 이런 상황일 텐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O인 상황이잖아. ABO라는 삼각형은 이 노란색 삼각형이고요. BOC라는 삼각형은 이 빨간색 삼각형. 맞니? 몇 대 몇이다? 11대 5다. 이해가 되죠? 근데 두 삼각형 모두 다 높이는 이걸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길이비가 몇 대면? 11대 5다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 길이가 11대 5다도 판단하셔도 좋지만 선생님이 무슨 선 닮음? 평행선 닮음을 좀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지. 평행선을 X축까지 내리시고 평행선을 X축까지 내리시면 여기가 11대 5였으면 여기도 몇 대면? 11대 5다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몇 알파? 11알파. 여기를 몇 알파? 5알파라고 좀 생각을 해줍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조금만 더 보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그으시면 여기에 나오는 삼각형이랑 여기에 나오는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일 수밖에 없겠지. 노란색이 지금 y는 x 대칭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파란색의 x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 1이라고 알고 있지? 여기의 길이가 1이구나. 맞니? 그럼 아까 5알파라고 놓던 거에서 1을 빼시니까 5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도 5알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5알파 마이너스 1이지? 여기 얼마? 5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편 자체가 20이니까 다 더하시면 파란색 맨 처음에 얼마? 5알파 마이너스 1을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11알파. 제일 마지막에 또 얼마? 1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면 이거 4개 다 더한 거지? 4개 다 더한 게 얼마다? 20이다. 할 수 있겠니? 따라서 계산을 빨리 하시면 알파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다 나오는 건데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4잖아 얘들아. 4. 그럼 A의 점의 좌표가 4, 얼마가 돼? 16이 된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지금 구하셔야 되는 게 뭐야? A, O, B. A, O, B. 이거의 넓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B의 좌표는 여기가 11이기 때문에 X좌표가 얼마? 1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두드려 넣으면 5. 다 구했네. 다 구했다. 할 수 있겠지? 자,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계산을. 직선을 긋고 문제에서 나온 두 점 A 4,16을 찍어주시고요. B 15,5를 찍어주시면 요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자,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고.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노란색 길이 구하고 싶지. 요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지금 얼마 차이? 11 차이 나지. y도 얼마? 11 차이 나지. 1대 1대 루트 2 맞니? 노란색 길이 얼마다? 11 루트 2. 할 수 있겠니?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여기 x좌표 얼마? 20이었죠. y좌표 여기 얼마? 20이었죠. 밑변 길이 구했으니까 뭐 구하셔야 돼? 높이 구하셔야 돼. 1대 1대 루트 2 맞아? 1대 1대 루트 2지. 10 루트 2. 할 수 있겠니? 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s라고 하시면 s는 10 루트 2에서 11 루트 2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다. 답 얼마? 110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닮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를 좀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 알겠죠? 곡선 중에서 로그 함수 있잖아. 로그 함수.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 아시다시피 계속 일정하게 점점점 가라앉는 방향으로 꺾이는 그래프인 거 알겠지? 내가 질문을 하나 하자. 자, y는 로그 a를 미추라는 x에 대해서, 자, 요 함수에 대해서 내가 두 점을 딸 건데요. 두 점을 딸 거야. 내가 근데 두 점을 딸 건데 두 점에 컨디션을 좀 줄게. a, b의 길이는 3이고 기울기는 1이 돼.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점을 총 몇 세트 딸 수 있을까? 응? 몇 개? 한 개? 왜? 그러니까 이제 네 느낌 알겠는데 네 느낌을 조금 더 설명해 봐봐. 자, 여기 수투라고. 예준이는 죽어야 되냐? 얘 확률과 통계하는데? 미분 못해요 얘. 자, 다시 질문. A, B의 길이, 선분 A, B의 길이가 3이고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게 총 몇 세트 있을까? 몇 개? 7,000개? 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자, 몇 개? 왜요? 맞기는 한데 좀 찝찝하죠. 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어떻게 해? 나와서 그려봐. 자, 쉽지 않죠, 그치?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걸 오해하는 것 같아. 논증이랑 증명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평소에 막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개소리예요, 알겠지? 논증이라든지 증명은 의심 갈 때 하는 거야. 근데 의심도 안 가는데 논증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왠지 한 게 있을 것 같지? 그런 거 증명해 볼 때 쓰는 게 논증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수원 소재긴 하지만 수투에서 배웠던 정리로 논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논증은 다 수투에 있으니까.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정리 다 얘기해 봐봐. 롤의 그래, 쓰자. 롤. 또 그렇지, 평균값. 또 뭐? 피타고라스. 그다음 뭐? 사이값 정리. 이거 두 개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로 아까 지우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길이를 유지하고 기울기를 본다. 기울기를 본다. 알겠지? 기울기를 본다. 얘들아, 길이를 고정하고 기울기가 바뀌는 걸 본다고. 기울기가 중요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평균값 정리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 경우에 한해서는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서 위로 쭉 올리시게 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프라임이 중간에 되는 게 하나 있겠지. 그럼 이럴 때는 프라임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길이가 지금 1보다 무조건 다 크지. 이때는 길이가 1보다 더 어때? 작죠. 이 중간에 무조건 몇 개 있을 것이다? 한 개 있을 것이다. 존재한다는 알 수 있어. 알겠지? 존재한다는 알 수 있는데 유일한지는 몰라요. 뭔 얘기인지 되지?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뭘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사이값 정리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먼저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자,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 하나 생각해. 쭉 내려. 맞나? 길이 나오겠지? 지금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길이가 어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지. 계속 길이가 뭐 한다? 증가한다고. 알겠지?
길이가 0이었다가 길이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 중간에 1이 되는 게 존재하지만 증가함수니까 몇 개밖에 존재를 안 한다? 한 개밖에 존재 안 한다는 거 알 수 있지. 사이값 정리로 유일하게도 존재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곡선에서 기울기가 결정되고 길이가 결정되면 그 세트는 점이 총 몇 세트다? 딱 한 세트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알겠지? 딱 한 세트밖에 없어. 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볼게. 4번. 자, 양수 K에 대해서 두 함수 fx랑 gx를 각각 첫 번째 로그 함수는 거지 같네. 자, 좌표평면 안 그리겠습니다. fx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k. 오케이. 자, 두 번째 fx 아니죠. gx. 자, 요런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원래 오리지널 함수를 생각하시면 오리지널 함수 y는 이거 지울 거야. 요거는 대충 그리는 거니까. 자, 요런 함수가 있었으면 이걸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이동시키면 fx가 나옵니다. 맞지? 이걸 위로 몇 칸 이동시키면? 두 칸 이동시키면 gx가 나옵니다. 상황 이해가 되죠? 매 순간 여기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시키고 매 순간 이걸 위로 k만큼 이동시키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한 요 점이랑 위상적으로 동일한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점이나 이 점은 어떤 점이다? 같은 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k만큼 차이 나고 y축으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2k만큼 차이 난다고 봐주시면 돼. 뭐가? 위상적으로 똑같은 점이. 이해가 되지? 위상적으로 똑같은 점이.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좀 읽어봤더니 곡선 위에 두 점과 곡선 위에 두 점에 대해서 사각형의 넓이가 20인 정사각형이래.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봅시다. y는 gx를 먼저 그리시면 y는 gx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y는 fx를 그려보면 y는 fx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맞아? 자,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지금 어때요? 똑같지? 길이가 똑같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뭐래?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랑 무슨 행이야? 평행이. 그치? 길이도 픽스가 났고 기울기도 픽스가 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한 세트랑 한 세트가 사실상 위상적으로 똑같은 유일한 세트라고.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은 사실상 동일한 점이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지금 fx에서 gx로 평행이동 얼마만큼 된지. 위로 두 칸, 옆으로 한 칸 평행이동 됐잖아. 요 상황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이 왼쪽으로 k, 위로 2k만큼 올라가면 이 점. 이것도 왼쪽으로 k, 위로 2k만큼 올라가면 이 점이 된다고 알겠지? 그니까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20이다. 아니 루트 20이다. 여기가 루트 20이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문제 잘 읽어봐봐.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지만 넓이가 루트 20이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루트 20이겠지? 내가 여기 루트 20이라고 바로 적은 거야.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계산만 해보시면 2k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k의 전체의 제곱이 루트 20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k의 제곱의 값은 4가 되고요. k는 양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 할 수 있겠지?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우리가 논증할 때 좀 찝찝하죠? 그때는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사이값 아니면 평균값이 알겠지?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럼 너네 교육과정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챗 GPT한테 일단 먼저 물어보고 근데 나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로 조금 하고 자, 다시 조금만 더 볼게. 하나만 더 보자. 한 세그먼트만 더 보고 시험 치자. 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 잘했어. 답도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요런 문제를 풀려고 해보면 이제 천하제일 미술대회가 열립니다. 알겠죠? 막 여러분들이 꼬북칩을 그려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너네 꼬북칩 안 먹어봤어? 꼬북칩이 딱 여러분들 그 여러 번 겹 쌓아가지고 코사인 그래프 겹쳐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지? 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볼게. 자, 문제의 발문을 잘 읽어봤더니 방정식 fx 이퀄 0 방정식 fx 이퀄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함수 gt라고 하고 있지. 그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야? 일단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왔어요. 왔어. 전 알아요. 알아. 난 알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t를 두드려 넣기 전까지는 뭘로 들어간다? 코사인으로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t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를 t라고 딱 넣는 순간 t를 두드려 넣으시면 얼마가 돼? 밑에 0 되는 거 맞지? 그리고 그림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을 따라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가 대략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x축이랑 달라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t가 여기에 잡히시게 되면 이 곡선 자체를 어떻게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 거라고. 상황 이해됩니까? 이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 1개,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제 이러면 천하제일 미술 대회가 발생한다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나쁜 방법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림에 자신이 있어. 난 미대를 갈 예정이야. 하세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fx 이퀄 0을 그냥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알겠지?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 자체를 두 개로 나누시면 첫 번째로는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코사인 x는 0이라고 쓰시면 돼. 언제? 0부터 x가 언제까지일 때? t까지일 때.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는 이게 0이면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x가 그냥 뭐라는 거야? 코사인 t라는 거지? 언제? x가 t보다는 크고 x가 2파이보다는 작을 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을 구하라라고 했으면 범위를 나눈 다음에 t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서의 실근을 t보다 클 때는 밑에서의 실근을 각각 체크한 다음에 개수를 세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문제 잘 봐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삼음절의 단어 하나를 골라보세요. 뭡니까? 불연속이지.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란 말이야.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면 연속함수의 성질 말고 우리가 쓸 게 있어 없어? 없지. 어디에서만 조사하자? 의심 가는 지점에서만 조사하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 먼저 y는 코사인 x를 그려보시면 야호 누나 잘 지내지? 자, 자, 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타 오지네요, 그치? 자, 봐봐. t의 값에 의해서 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면, 자, 만약에 t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0부터 t까지 여기에서는 이 곡선과 뭐가 만나는? x축이 만나는 거예요. x축이 만나는 거. 상황 이해되죠? 여기보다 전까지는 곡선과 x축이 만나는 게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돼? 이때 몇 개야? 빵입니다. 빵. 자, 다시. 그럼 이 밑에 걸로 들어가시면 지금 부등호를 잘못 썼죠. 어디다 부등호 들어가야 돼? 등호 여기 들어가고 밑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오른쪽 밑에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t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x랑 코사인 t죠. t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시면 코사인 t라는 건 여기 잡히는 거 아닙니까? 코사인 t 뭐야? 짝대기 그냥 이렇게 긋는 거지. 교점의 개수 몇 개 나와? 파란색, 노란색이랑 2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t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히면 t보다 작을 때는 곡선과 뭐만? x축의 교점만 보는 거고 이때를 보시면 곡선과 y는 코사인 t 노란색이랑 이 곡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라고. 그럼 몇 개야 이때는? 2개 되는 거 맞죠? 총 몇 개다? 2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걸 맨날 그리려니까 좀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얻기 위해서 위에 거랑 밑에 거를 차근차근 다시 볼 텐데, 자, 잘 봐봐, 잘 봐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파란색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언제 불연속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t가 여기에 잡혀 있어. 교점 개수 몇 개야? 0부터 t까지 교점 개수 몇 개야? 자, 얘들아, 나 지금 파란색 보고 있어. 코사인이랑 x축 보는 거야. t가 여기에 있을 때 교점 개수 몇 개야? 없지? 없어. 이때 몇 개야? 교점 개수 몇 개야? 한 개 되는 거지. 언제 불연속이야? 2분의 파이에서 불연속이라고. 상황 이해됩니까? 조금 더 가보자. 계속 한 개지. 계속 한 개라고. t가 늘어날 때 계속 한 개야. 이때 몇 개야? 2개 되는 거지. t가 언제일 때? 2분의 3파일 때 불연속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긋고 있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의 개수는 x가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보다 불연속이다 이 얘기야. 상황 이해됩니까?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넘어가 보자. 노란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y는 코사인 x랑 y는 코사인 t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y는 코사인 x는 교점이고 y는 코사인 t는 이 점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그어지는 짝대기를 의미하는 거야. 상황 이해됩니까? 자, 이때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지. 몇 개야? 2개죠. 이때 몇 개야? 오른쪽만 보는 거야, 얘들아. 몇 개야? 2개지. 이때 몇 개야? 1개지.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파이에서 불연속이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몇 개야? 불연속이지. 1개지. 1개지. 자, 그러니까 밑에 노란색 부분에서 불연속으로 나오는 지점은 어디밖에 없다? 파이밖에 없다는 걸 관찰하실 수 있어. 상황 이해됩니까? 얘들아, 위에 게 이거랑 이거에서 불연속이고 밑에 게 이거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두 개의 근의 합이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불연속이지, 당연히.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을 해야 연속이 되던 말든 할 거 아니야. 애초에 2분의 파에서 이건 연속이고 이건 불연속이면 당연히 2분의 파에서 불연속이지. 2분의 3파이도 불연속이지. 파이도 불연속이지. 불연속 지점 3개 다 나온 거야, 그치? 끝이야, 그냥. 이해돼요? 따라서 3개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된다. 그냥 그게 답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위로 분절한 다음에 각각에서 연속함수의 성질만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했던 친구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도 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기억합시다. 자,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만 쉬었다 시험 칩시다. 자, 다 했어 얘들아. 다 했어. (3번) 잠깐 볼게요. 얘들아, 이 5번이랑 요 앞에 있는 2번은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문제라는 건 알겠지? 근데 잘 안 되면 그냥 좌표 잡아서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잘 안 되면 좌표 잡아서 하도 돼. 내가 유평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지? 자, 3번만 봅시다. 3번 다 했다. 두 개가 나왔네요. 첫 번째 함수 f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x-1, g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bx.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딱 느낌을 봐도 뭔가 상당히 유사하죠. 상당히 유사하지. 상당히 유사해. 그치? 응.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칭인지 잘 안 보일 때는 선생님이 뭐 해보라 그랬어? 대입해보라 그랬어. 맞지? 자, 그 생각 먼저 합시다.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점근선 어디 있죠? x 이퀄 얼마일 때 점근선이야? 0일 때 점근선이지. 자, 다시 이거 점근선 어디 있어? x 이퀄 얼마일 때 점근선이야? 1일 때 점근선이지. 이 안쪽에 뭐가 되면 0이 되면 점근선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fx의 점근선도 x 이퀄 b분의 1 맞니? 밑에 있는 것도 x 이퀄 b분의 1 맞니? 점근선이 두 개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점근선을 먼저 그릴 텐데 x 이퀄 얼마? b분의 1을 기준으로 점근선을 그릴 거고요. 가조건을 봤더니 함수 fx의 그래프와 함수 gx의 그래프는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b분의 1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갔을 때랑 살짝 왼쪽으로 갔을 때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x에다가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대입하세요. x에다가 b분의 1 더하기 1 정도를 대입해봐봐. 알겠지? b분의 1 더하기 1을 fx에다가는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할 수 있지. 맞아요? 얘들아, f b분의 1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b분의 1 더하기 1 로그 a를 미출하는 b 되는 거 맞아? 맞지?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함수를 x 이퀄 b분의 1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g b분의 1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로그 a를 미출하는 b가 나올 거야. 우리가 의심했던 게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지. fx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함수고 gx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함수다. 이게 뭐다? y는 fx고 이게 y는 gx다. 헷갈리면 얘들아 몇 개를 때려 넣어봐봐. 근데 의심 가는 건 있지? 점근선 기준으로 대칭 거 같지? 의심하고 나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럼 발문 읽어볼게. 첫 번째, x 이퀄 뭘 기준으로 대칭이래? 2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이거의 값이 얼마다? 2다. 따라서 첫 번째 1번 b분의 1이 2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두 번째 y는 2의 그래프 y는 2의 그래프와 두 점이 만나는 사이의 거리는 16이라고 했죠. 대칭이잖아 지금. 여기 거리 얼마? 8 되시는 거 맞지? 잘 봐봐. 여기가 얼마였어? 2였지? 8 추가됐으니까 x좌표 얼마? 10. y좌표 얼마? 2. 할 수 있겠니? fx 자리에다가 두드려 넣어주시면 로그 a를 미출하는 b는 2분의 1이라고 밝혔고요. x 자리에다가 10을 때려 넣으면 b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할 수 있겠니? 네. 따라서 로그 a를 미출하는 4는 2가 되니까 a가 얼마? 2가 되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지, 그치? 요 정도만 좀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칭 문제가 나오면 사실 선생님도 공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계산해 주면 좋겠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굳이 공식을 좀 알아야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알려드리면, 팁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로그 a를 미출하는 b x-1이 있는 경우에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됐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게 로그 a를 미출하는 x를 y축으로도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a를 미출하는 b에 x-b분의 a 따위로 고치실 수 있겠지, 식 자체를. 그러면 로그 a를 미출하는 x의 마이너스 b분의 a 맞니? 왜 b분의 a야? b분의 1이지. 맞죠? 더하기 로그 a를 미출하는 b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심플하지? 원래 있는 거 오른쪽으로 b분의 1만큼 이동시킨다. 보이는 거 맞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함수 중에서 어떤 게 있었어? 로그 지워! 로그 a를 미출하는 1-b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면 로그 a를 미출하는 b에 b분의 1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그 a를 미출하는 b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a를 미출하는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젠 조금 더 심플하게 보이지. b분의 1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라는 게 더 잘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변형할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럼 뭐 하시면 돼? 대입하셔서 구하셔도 무방해. 알겠지? 둘 다 일단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거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의 테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오늘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난 1번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솔직히 얘기하지. 1번 되게 간단해 보이고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안 풀렸죠? 생각보다 쉽지 않지. 생각보다 까다로웠지 1번. 어? 계산이 없는 문제예요 거의.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지난주에 만들어가지고 재수생들한테 시험을 치게 했더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야. 다 틀려 다. 뭔 얘기인지 되지. 근데 그만큼 조금 본질적이지만 어려웠던 문제야. 내가 만든 문제, 그러니까 한 4주 이내에 만든 문제 중에서 가장 비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한 8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살 사람 얘기하세요. 알겠죠?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봐봐. 1번 볼 텐데, 자. 계속 선생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이 문제에서 태훈아 가장 중요한 이음절의 단어 뭘까요? 연속이 알겠지? 자, 연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뭐밖에 없어? 땡땡땡땡의 땡땡. 노가연 씨 뭡니까? 땡땡땡땡의 땡땡. 연속 함수의 성질이죠. 연속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죠? 자, 천천히 봐봐. 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자, 봐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야. 함수 fx가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더하기 a.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다.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2x 더하기 b. x가 2보다 작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미분이 연속이 아니라고 의심이 되지? x가 언제일 때? 1일 때지. gx는 언제? x 이퀄 2일 때만 의심되는 거야. 맞지? 의심되는 지점에서만 조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함수 fx-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잖아. 그치? 잘 들어. 이거를 구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식을 따로따로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생각해봐봐. 문제에서 이게 무슨 속이래? 연속이래.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뭐가 연속이라는 걸. 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알지? y는 x. 그치? 연속 더하기 연속이지. 연속 더하기 연속은 뭐라고 알고 있어? 연속이라고 알고 있지. 그니까 함수 fx는 무조건 뭐다? 연속 함수인 거야. x가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상황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x가 있던 없던 fx는 연속이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어디에서 연속이어야 돼? 1에서만 연속이면 되니까 1에서 극한값 존재성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우극한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우극한을 계산하시면 a-1이 되시고요. 좌극한을 계산하시면 3 되는 거 맞지? 맞아요. 따라서 뭐다? a가 4다. 픽스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잘 들어. 현혹되시면 안 돼. 문제에서 이 전체가 연속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우리는 y는 x가 연속이라는 걸 알지? 이걸 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거 자체가 뭐다? 연속이다 이 얘기야. 할 수 있겠니? 우리가 뻔히 아는 연속 함수를 더해서 연속 더하기 연속이 연속이다 하셔도 되고. 납득이 됩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1번을 조사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다? 함수 fx는 뭐다? 연속 함수다. 함수 fx가 연속 함수야. 의심 가능한 지점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할 수 있겠니? fx는 이제 의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자, 2번. gx 마이너스 fx의 빼기인가요? fx 빼기 gx의 전체 제곱. 자, fx 빼기 gx의 전체 제곱. 이게 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의심 가능한 지점이 있어 없어? fx 의심 안 되지? 의심 지점이 없어? gx는 어디서 의심돼? 2에서 의심되지. 그럼 우리 뭐만 체크하시면 돼? 2에서 영속성만 체크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이거의 연속성만 체크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f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fx의 우극한 2의 우극한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지. 2의 우극한이야. 1의 우극한이 아니라 2의 우극한이야. 이게 4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이미. 2의 우극한 2를 때려 넣으시면 얼마입니까? 2죠. 2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이 아니야. 2의 좌극한이야. 2 넣는 거야. 얼마가 돼? 2 되겠지? 할 수 있겠니? 자, gx 기준으로 보시면 gx의 우극한, 2의 우극한 1로 들어가는 거 맞죠? 2 넣으시면 4 더하기 b, 좌극한 어디로 들어가? 1.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종적인 우극한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좌극한은 두 개를 빼주시면 1의 전체 제곱. 할 수 있겠지? 네.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이다. 따라서 b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가능한 건 a가 4일 때 b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하고요. a가 4일 때 b가 마이너스 3인 것도 가능하다. 두 개라고 알겠지? 3, 1. 답 얼마? 4가 되는 문제였어.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이게 되게 쉬운 거 같지? 진짜 어려운 문제라니까? 이거 평가원에서 나오죠? 내가 봤을 때 정답률 30% 40%야. 어려운 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아마 친구들 중에서 답이 나왔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럴 때 잠깐 조금 호흡을 멈추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개념이 뭔지를 생각해 봐봐. 의심 가능한 지점에서만 뜻대로 조사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요거는 사실 나는 맨 처음에 문제를 제작할 때 쟁점을 뭐라고 봤냐면 2번에서 요거를 쟁점으로 봤어. 제곱이 있으니까 불쾌하지. 뭐에 대한 연속성으로 봐도 무방해. 절대값에 대한 연속성으로 봐도 무방해. 사실 내가 맨 처음에 기획한 건 그거였어. 근데 이제 놀랍게도 재수생들한테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 알겠지? 꼼꼼히 보고 가야겠지? 요것도 수특 변형입니다. 자, 넘어가. 자, 2번 볼게. 자, 잘 봐. 잘 봐. 규현아! 자. 자, 문제 풀 때 좀 팁을 드릴 텐데 만약에 풀이 과정이 내가 봤을 때 좀 복잡해질 것 같다 싶으시면 번호를 좀 매기세요. 알겠지? 그 번호에 의미가 없어도 돼. 의미가 없어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찾아볼 때 번호 순서대로 찾아보면 좀 편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번호를 좀 매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같이 보자. 자, 문제에서 지금 제시된 조건 자체가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F 얼마가 나와 있어? F1이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G 얼마를 구하래? 0을 구하라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1을 대입해보고 0을 대입해본 친구 너무 잘했다 이 얘기인데,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구하셔야 되는 게 G에 대한 정보죠.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니? 1에 대한 정보지.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보고 반사적으로 양변에다가 뭘 자꾸 나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나누잖아. 근데 그거 함부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 되고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 되고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 나누기 전에 일단 원형을 좀 보존하세요. 자, 우리 수빈 언니한테 물어볼까? 수빈아, 여기서 gx만 남기고 싶어. 그럼 fx를 날리고 싶지. 그럼 첫 번째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 1을 대입하고 싶죠. 자, 두 번째로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 그렇죠. 손가락을 잘 쓰네요. 그렇죠? 수화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예전에 내가 수화를 배우려고 했는데 참 실패했어요. 알겠죠? 자, 봐봐. 1을 먼저 대입을 했다 치시면 날아가는 거 맞지? 날아가는 거 맞아. 그러면 2 곱하기 G1 아니 2 곱하기 G4 이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두드려 넣으시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1이 얼마?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근 두 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제껴도 되니까. 그치? 근데 gx 잘 봤더니 몇 차 함수래? 2차 함수래. 그래서 gx는 최고치 항의 계수는 잘 모르겠는데 x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고 x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다. 요 정도를 일단 써주라고. 알겠지? 약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약분은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약분할 때 x-를 x+를 다 갖고 있다고 약분했지. 실제로 다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 봤더니 약분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 각각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입을 해서 약분을 날릴 텐데 gx 플러스 3도 한번 적어줍시다.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어주시면 k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여기까지 가능하겠니? 가능하지?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 식을 다시 한번 더 침착하게 정리를 하시면 x마 1, x뿔 1, fx는 x마 1, gx 자리에다가 k, x마 4, x뿔 1 대입해 주시고요. gx 플러스 3 자리에 k, x마 1, x뿔 4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이제 날리자고. 다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연속 함수니까 날려도 됩니다. 연속 함수니까 날려도 되는 거야. 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x는 kx-4 더하기 kx 플러스 4. 오케이, 왔어요, 왔어. 이해되죠? 계산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식이 나왔을 텐데 미리부터 나누다 보면은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겠지. 나눌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고 나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셨으면 문제에서 f1의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f1은 2k는 마이너스 4. 아, 왔어. k는 얼마? 마이너스 2.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gx가 다 나왔으니까 gx 다 나온 거지. k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돼? 마이너스 1을 두드려 넣으시고요. G0을 대입하시면 답이 얼마? 8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배송 오면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 이게 수특에 나왔을 때 내가 변형을 하려고 그랬어. 45도를 다른 각도로 변형하려고 했거든. 근데 변형이 안 되는데 잠깐만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1에서 나오는 그림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되게 대중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그림이었지. 그치? 사각형이라든지 90도가 나오면 이런 걸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90도 더 갔을 때 여기라고 하시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 아하! 그래서 내가 노란색으로 칠하면 이 노란색 요 길이가 뭐가 된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된다. 맞지? 근데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여기 있네. 여기도 노란색. 맞으십니까? 이 노란색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셔야 돼? x좌표인데 각도가 세타일 때 x좌표지?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돼? 코사인 세타라고 하셔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였다? 합동 또는 닮음인 삼각형이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물론 이 문제는 원이 등장해 있는 그림은 아닌데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으면 좀 관찰했으면 좋겠어. 자,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서는 정사각형이 등장하고 있는데 점 2개, 여기를 D라고 잡고 여기를 E라고 잡으시면 이런 식의 기술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지? 자, 조금만 더 그려보시면 너네 여기를 세타라고 하시고 요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길이가 얼마? t가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 근데 요 길이나 요 길이가 지금 어때? 같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니? 자, 조금 더 들어가자. 조금만 더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90도 회전시켜서 달라붙였다고 가정을 하시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요거랑 똑같은 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걸 여기다가 달라붙이실 수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이어주시게 되면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같은 그림이잖아. 상황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볼 텐데 왜 출제자는 45도를 줬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봐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세타 더하기 x는 몇 도가 되겠어? 45도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세타 더하기 x니까 45도. 아, 이거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떤 각이야 지금? 같은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90도를 회전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빗변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이랑 여기에 파란색이 어떤 파란색이겠어? 같은 파란색이겠지? 각도 똑같고 여기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접었을 때 똑같겠지? 두 개가 무슨 동이다? 합동이다 이 얘기야.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굉장히 뜬금없이 FT를 주고 있는데 FT가 뭐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 AE 더하기 ED라고 되어 있다고. 자, AE의 길이는 이 길이지. ED는 이 길이지. 이 길이를 계산하지 말고 뭘 계산하자? 이 길이를 계산하자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니? 아, 따라서 FT는 그냥 뭐다? 이거 더하기 이게 아니라 여기의 길이가 FT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곡선이 주어져 있었고 여기 X좌표가 T니까 Y좌표는 로그 A를 미출하는 T겠지? 왜? 여기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맞으십니까? 그니까 요 빨간색 길이는 그걸로 해결 가능하고 요 노란색 길이는 T잖아. 아, FT라는 것은 요 노란색 길이 얼마? T에서 빨간색 길이 얼마? 로그 A를 미출하는 T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거고요. 그치? 그때 문제에서 F32-32라고 했으니까 식 한 번만 더 씁시다. FT-T는 로그 A를 미출하는 T 맞니? 32를 넣으시면 F32-32는 로그 A를 미출하는 32 맞니? 이게 얼마래? 5래. A의 5제곱이 얼마다? 32다. A는 얼마? 2가 되는 문제야.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이게 합리적인 상식의 기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냐는 거야. 나도 맨 처음에 이렇게 안 풀었다고 알겠지. 당연히 45도 나오고 TT 왠지 코사인 법칙인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야. 그게 일반적이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넣어놨어? 수특에서 나왔다니까. 혹시나 비슷한 그림 나오면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은 해보라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학생들이 떠올리기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알겠지? 알아는 두세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 정도. 자, 다 했다 얘들아. 오늘의 가장 마지막 문제 4번만 하고 수업을 접읍시다. 자, 내 마음을 읽어봐 태정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리. 오늘 한정 뭘까? 사이값 정리해요. 자, 박수. 잠깐. 자, 오늘 인수빈 학생 생일이에요. 박수. 생일 축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배 아프니까. 자, 얘들아 선생님 생일 언젠지 알죠? 날 보면 뭐가 떠올라? 지우야. 최지우 씨, 날 보면 뭐가 떠올라? 맞아요.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간 날이야. 날 보면 뭐가 떠올라? 민우야. 천사가 떠오르지 않니? 10월 4일이에요. 알겠죠? 자, 헛기침을 적당히 해야지. 안경 같기도 하고요. 알겠죠? 자, 봐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리.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이값 정리인데 그 사이값 정리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사이값 정리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2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돼. 연속함수에서. 그럼 A랑 B 사이에서 뭘 가져? 근을 가져.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 테스트 시간에 내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3차 함수가 이렇게 될 때 3차 함수를 크게 세 부분으로 자를 수 있다고. 맞지? 세 부분으로 잘랐을 때 이 노란색 부분이 있지.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 큰데 만약에 이 노란색 부분이랑 X축이 한 번 만나면 무조건 근이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자, 왜 그런 거 아니? X축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3차 함수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중간에 근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밑으로 내려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 생기지. 그럼 무조건 3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이랑 감소하는 부분을 잘 봤을 때 근이 몇 개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야. 알겠지?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 2차 함수에서 근이 몇 개 발생하지? 최대? 2개 발생하지. 왜? 증가하는 부분 한 번, 감소하는 부분 한 번이니까. 알겠지? 4차 함수에서는 근이 몇 번 발생해? 최대? 4번 발생하지. 증가하는 부분에서 2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각 세트별로 몇 번밖에? 한 번밖에 근이 발생 안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증가 감소를 몇 번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볼게.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원래 이게 기출문제였을 텐데 원문항에는 그림이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그린 건데 아무튼 f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fx의 그래프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2,2가 대략 요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지금 hx를 그리라고 했지. hx는 fx이기도 하고 gx이기도 한데 언제 fx냐면 fx가 더 클 때 fx고요. 언제 gx냐? gx가 더 클 때 gx야. 그러니까 곡선이랑 직선을 그려놓고 큰 거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곡선 나온다는 거야. 상황 이해되죠? 자,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잡혔다고 가정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돼? 근데 큰 틀에서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오목볼록 같은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자, 단위를 끊어봐봐. 이 파란색 부분을 봐봐. 계속 뭐 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이 부분에서는 짝대기를 아무리 그어도 몇 개밖에 못 만나? 하나밖에 못 만난다고. 이 오른쪽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되지? 자, 다시 여기를 다시 끊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 수 있지. 내가 지금 끄는 노란색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있지. 여기에서는 많이 만나봐야 몇 개밖에 못 만나. 노란색이라 하나밖에 못 만나. 그치? 마찬가지로 제일 왼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계속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 맞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몇 개밖에 못 만나. 무조건 하나밖에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 총 몇 개의 부분?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나봐야지 몇 개밖에 못 만난다? 3개밖에 못 만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래. 이게 되게 사소하게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그래프는 그냥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냥 증가하는 거라니까. 그 이뿐이야. 알겠지? 너네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근 맥시멈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몇 번 있는지를 보셔야 돼. 알겠지? 근데 너네가 눈치를 차리셨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 한 번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서로 다른 내실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중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2,2를 여기다가 찍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려봅시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렇게 그렸어. 자, 상황 이해되죠? 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관찰해보자. 자, 맨 처음에는 긴 거 따라갑니다. 위에 있는 거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살짝 쭉 호야야 이 느낌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자, 혼란스럽지? 선생님 이게 몇 개의 근을 가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가 감소만 보라니까. 감소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살짝 증가하지.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지. 그 다음 증가하는 거라고. 파트를 나눠보면 감소하는 파트 하나 있고요. 증가하는 파트 하나 있고요. 감소하는 파트 하나 있고요. 증가하는 파트 하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면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날 수 있다? 4개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알겠지? 너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아무렇게나 그려보라고. 무조건 근 몇 개 나와. 언젠간 4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지?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러프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좀 빼쭉빼쭉할 표현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상황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기울기가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시면 m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 계기 자체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치?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더 낮춰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딱 극값을 지나게 되면 감소하다가 감소만 계속하는 거지. 사실상 2차 함수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극대값 지날 때. 요 상황 조진 거 맞죠? 감소하다가 이상하게 감소하다가 더 이상하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사실상 감소하다가 증가만 하니까 근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때도 되지만 임계점은 뭐다? 요 극값을 지날 때가 임계점이 될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분 빨리 내보세요. x좌표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얼마 가집니까? 16 가지죠. 이거 2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4일 때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2개를 뺀 다음에 곱하기 10. 답은 얼마? 35가 된다는 거 알겠지?